네, 정치 팩토리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답답하셨거나 아니면 시원하셨거나 이거는 청취자들의 개인 판단의 몫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울산의 땅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2월 1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 요지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울산의 한 국회의원의 가족의 땅도 포함이 되어 있어 우리 담당 PD가 그 땅에 관해 추적을 했습니다. 이게 발표가 2월 1일에 나왔고 추적을 바로 했다는 건 제가 악마라서 그래. 네, 그 땅을 추적을 했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내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밀하게 얘기해 주실 안영호 중구 의원님도 함께 모셨는데 정치 푹 시간에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푹. 네, 저희 정치 팩토리 2부 시간 정치 푹 시간으로 왔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영호 울산 중구 의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 인사드리기가 이 날씨가 추운데 감기 네. 조심하세요가 아니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예, 이렇게 이제 인사가 바뀌었는데 네.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저 말고도 이쪽 바라보셔도 됩니다. 이게 자꾸 얼굴이 돌아가면 마이크 수음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이크 쪽으로 그냥 보시면 네, 됩니다. 저희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잘생긴 사람. 그건 아니고요. 미안. 네.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희 지난 1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25.3%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121조에 나온 땅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경자 유전 원칙을 위배한 의원이 넷 중에 한 분이 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입법을 하는 네. 의원이 네. 이런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해서 네. 농지를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참 국민들 시각에 있어서는 우리 보고는 법 지키려 하고 네. 본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참 국회의원을 저희가 솔직히 저희 손으로 뽑았는데 그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한 평당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에 저희 중구 국회의원이시죠. 박선민 의원님 이름이 1위로 올라왔어요. 실소유자는 배우자인 이모 씨고 농지 한 평 가격은 399만 3,217원이었습니다. 그 경실련 주장은 총 4명의 국회의원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로 보인다 정도로 갈무리가 되는데요.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그 박선민 의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주소는 울산 북구 당사동. 이거 말해도 돼? 네, 뭐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예요. 네, 322-8 지목은 답이고 네. 밭으로 돼 있죠.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건 두 가지 문제인데요. 네. 일단 먼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돈이 많다. 그리고 하나는 숨기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반 국민들은 네. 감히 알 수 없는 이 향후에 이제 이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요 세 가지로. 근데 이게 그 농지 한 평. 네, 제가 먼저 먼저 제가 말씀해주세요. 그
사실 국회의원 그 이제 뭐 선거를 하거나 하면은 재산 정보 공개를 하면서 배우자도 공개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숨기려고 했다라는 걸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재산 목록에 그럼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말씀 주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농지 한 평 가격이 300 거의 400만 원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가격인가요? 지금 북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호재가 네. 예 많은 곳이죠. 그 강동지구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 농지 평균당 가격이 7에서 8만 원. 네, 맞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비싸다고 하시죠. 그렇죠. 네. 그 15만 원 이상 되면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게 못하지, 손해다라고 맞지. 하는데 좀 몇 배니? 이해가 안 가. 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 농지 가격이 이 정도 비싼 것도 의아하고 이거를 박성민 국회의원의 가족이 소유했다는 것 자체도 소유하고 있지. 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의아하거든요. 이분이 뭐 중국 그 전에 이제 중구 청장도 하셨고 지금 중구 국회의원이신데 북구까지 가셔서 이렇게 발을 뻘치신다는 거는 뭔가 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제 연고지가 아닌 곳에 네,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음, 들었거나 네, 받거나 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 참 웃긴 게 여기 앞서 설명드렸지만 보통 평당 가격이 7, 8만 원 선인데 근데 300만 원 넘는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이거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게 진짜. 국회의원 그 나왔을 때 저희가 재산 청구할 때도 분명히 나왔던 내용인데 왜 저희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게 지금 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아, 그 재산 작년이죠. 네. 국회에서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네. 네. 이렇게 보면 그 지난 9월에 모 네. 신문사에서 네. 경실련과 같이 이제 작업한 내용인데요. 네. 네. 이걸 보면 비상장 주식 아. 소유. 저는 그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 회사를 네. 한번 파봤습니다. 네. 그 파보니까 이야기는, 네.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이야기는 조금만 더 뒤에 들어보고요. 의원님. 네, 우리 계속 지금 비공개되고 있는 우리 악마라고 불리는 담당 김 PD가 그새 또 현장에도 갔어요. 어제 네. 갔다 왔어요. 네, 어제 현장에 바로 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막 인터뷰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가끔 밭에 오긴 한다라고 하신대요. 근데 이제 박성민 의원의 배우자랑 같은 연배가 아니라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 네. 가끔 나오신대요. 근데 아. 농사하시는 분들은 가끔 안 나오시거든요. 새벽같이 매일 네, 나가시죠. 새벽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농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실제로 이제 배우자도 젊으시고 이 원래 또 땅 주인 팔기 전에 주인도 되게 젊으셔서 사실 이게 농지거나 농사를 목적으로 땅을 취득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 땅을 소유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의원님 혹시 아시는 정보 있으신가요? 우리 박성민 국회의원은 네. 저희 이제 중구 의회에서 아주 많은 이 의혹들을 제기됐었고 네. 확인된 그렇죠. 부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네. 참 이게 중구청장 하실 때부터 의혹이 좀 있었었나요? 요 토지는 네. 2019년 11월 1일 날 네. 네. 이제 매입을 한 거라서 아. 중구청장 시절과는 상관은 상관이 없죠.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상장 주식 회사 네. 네. 요거하고는 또 약간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단다 PD가 그 가지고 야 대단하다 너 부동산 이제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전해 들었어요. 그 땅은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거기에 화장실 등 상하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건물 지으려고 해요. 건물 주공과 동시에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뭐 보통 이렇게 되죠 농지가. 네. 그 농지에 건물 지어서 대지로 땅 연도 변경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한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농지였을 때랑 건물이 들어왔을 때랑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10배 이상
아, 이게 이제 10배. 위치에 따라서 네.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으니. 호재도 뭐 대형 호재도 있어요. 네. 대형 호재도 있고 두 번째는 바다를 쫙 그렇죠. 뷰가 끼고 지금 있습니다. 아. 기장 쪽하고 일강 쪽. 네. 그 다음에 여기 떠오르는 데가 여기로 알고 강동이네요. 있거든요. 아. 강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보기에도 약간 네.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박성민 의원 상임위가 또 국토위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타의 모범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논란의 중심으로 등장하신 상황이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해서 수상한 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이제는 네. 말씀을 주셔야 이제는 됩니다. 좀 안영원 예. 의원이 청취자분들한테 예, 애플지 이제는- 말고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몇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프롤로그. 여기에 등장인물은 박성민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 씨,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의 벨마레라는 회사 네. 대표이사 박 씨, 네. 네. 그 배우자인 감사 음. 이 씨가 등장을 합니다. 네. 아. 여기에 벨마레라는 비상장 주식이 등장합니다. 네. 아. 정치자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네. 드라마를 좀 써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이 토지는 북구 당사동의 두 필지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이제 700제곱미터 정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595, 네. 네. 600제곱미터 정도. 평으로 음. 따지면은 두 개를 나누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치자분들이 그 이제 평에 더 익숙을 할 테니까. 예, 네. 400평이 좀 넘습니다. 네. 와, 좀 크네요. 네, 평당 가격이 얼마나 했지? 이 390. 토지 전체 가격은 네. 지금 14억 6천입니다. 와. 이게 사주려고 14억을 쓰고 땅을 사진 않죠. 그게 매입가인가요? 아니면 현재 시가인가요? 지금 매입가입니다. 등기부 아. 등본상에 기록된 금액입니다. 아. 농사 매입- 지으려고 14억을 투자하신. 와. 네. 이게 14억 6천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 웃긴 게 나옵니다. 어. 대출이 12억이 나옵니다. 와. 야. 아, 그게 가능한가요? 좀, 그러니까 그 이게 그 등기부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뭐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나오잖아요. 채권 최고액이 12억이 13억 2천입니다. 야. 보통 통상 보면 10% 정도 10% 더 정도. 올려서 예. 그 근저당 설정을 하기 네. 때문에 네. 13억 2천이면 10%면 딱 12억이 딱 그렇죠. 떨어집니다. 최대치를 땡겼네. 예. 최대치를. 요새 아파트 대출 잘 나와도 70%인데 저희 1억만 대출해도 당장 갚으라고 지금 은행에서 독촉하는데. 자, 비율로 따지면 네. 토지 매입가가 14억 6천, 네. 그렇죠. 대출이 은행 대출이 12억. 네. 퍼센트라면 몇 퍼센트겠습니까? 거의 90% 자, 가까이. 계산 빠르신 분. 네. 거의 81%입니다. 와. 81%. 통상적으로 우리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네. 네. 최고치가 70%. 70%입니다. 70%죠, 70%. 그것도 나라에서 하는 네. 맞아요. 요 맞아요. 주택금융공사 네, 네. 이런 데서 해야 70% 나고 네.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60%. 네. 아. 잠시 제가 집을 사봐서 하는데 네. 조정구역 아니면 70% 나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80%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경매 정도로 취득을 해야 거의 80에서 90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일단 은행 과정 자체가 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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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지금 14억 6천 원짜리 땅을 네. 12억을 대출 받아서 네. 땅을 구입합니다. 아, 은행이 네. 어디죠? 은행은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네. 그냥. 예. 네. 그냥 지역의 모 지역에 은행에서. 뭐 예.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잖아. 병영 지역의 네. 모 경남은행입니다. 네. 아, 모 NK 은행. 네. 예. 그런데요. 네. 이 경남은행에서 대출 과정을 보면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 아, 드라마가 점점 흥미진진해져 가는데. 먼저 이 땅 소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자, A와 B 두 필지가 있습니다. 네. 자, A 필지는 아까 우리 박성민 의원 배우자 네. 이 씨 네. 2분의 1 네. 그리고 벨마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표이사인 박 씨 네. 2분의 1입니다. 어. 이 씨와 박 씨가 2분의 1씩 소유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B라는 토지는 네. 벨마레라는 비상장 주식 소유입니다. 네. 네. 자, 벨마레를 한번 들여다보면 네. 대표이사가 앞에 언급된 박씨. 대표이사 박씨 네. 2분의 1 네. 그리고 사내이사 네. 음. 박성민 국회의원의 부인인 이정기 씨, 음. 이 씨, 음. 네, 그렇죠. 이 씨가 2분의 1. 어차피 결론적으로 네. 보면 두 사람이 두 필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14억짜리 땅을 두 분이서 다 가지고 계신다. 예. 자, 실질적으로 다 가지고 아, 계신다. 예,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요, 네. 이 회사가 설립된 게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네. 네. 아. 2019년 10월 네. 17일. 17일입니다. 그 회사의 목적이 뭐죠? 커피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매매 등등입니다. 판단은 청취자한테 네. 맡기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에 대출을 하려 하면 내가 신용이나 네, 뭐 여러 그렇죠.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웃긴 거는요. 이 회사가 벨마레라는 회사가 네. 2019년 10월 17일 날 설립됐다 했잖아요. 네. 네. 이 토지가 매매된 게 2주 후인 음. 11월 1일입니다. 야. 2주밖에. 만든 지 회사 2주. 설립된 지 2주 만에 네. 은행에서 음. 담보도 대출이 특별한 거 없이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1%를 대출을 해줍니다. 야. 무과장도 아니고 무슨 바로바로 대출을 제가 해주는.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나. 일반적으로 그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이렇게 대출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개인이 그 땅을 사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법인에 넘기면서 네. 법인 쪽에서 이제 이걸 대출을 실행해야 이익 스케줄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법인이 소유한 걸로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네. 자, 근데 우리 이게 너무 점잖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네. 각각 1억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네. 14억 6천짜리 와. 땅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진정한 창조 경제의 소유자. 그렇죠. 훌륭하시다. 부럽다. 이거는 분노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자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대출을 내준 은행도 문제지만 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농지법 3조에 의하면은 투기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구체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시각의 주장도 있어요. 울산 같은 도농 복합 지역에서 농업진흥 지역과 같은 절대 농지는 제한적이고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농지의 경우 주택 건설 뒤에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 이상하지 않다 보이는 주장이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농지법 뭐 위반이다 아니다. 네. 이걸 뭐 저희가 뭐 제가 논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도 아닌 이런 법에 대해서는 중구청장도 아주 오래 역임을 하시고 네. 그렇죠.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네. 법에 대해서는 뭐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도 그린벨트고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관련 법을 모를 수가 없죠.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만 정확하게 저희는 모르는. 그렇죠. 그 네. 여기 최근에 뭐 개발 호재도 하나 있다면서요. 뭐 한 무슨 대기업이죠. 음. 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좀 리조트였나요?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뭔가 큰 게 아주 큰 게 들어오기로 이렇게 어... 최근의 소식이죠. 네. 그래요. 예, 네, 최근에. 이 땅 아. 산지는 2년. 음. 예, 이 모든 게 다 2년 사이에 모든 게 벌어지면 저는 저로서는 합리적 의심밖에 안 가는데 물증이 없네요.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도 없는 이 내용인데 또 담당 PD가 부동산에 또 이제 얘기 들은 게 있대요. 그 2019년 11월에 비해서 땅값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평당 600만 원. 거의 2배가 올랐네요. 2019년 11월에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2배 이상 올랐지. 아이고야. 근데 이게 전 2019년 10월 1일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거래 금액이 7억 2천. 그러니까 2배 올랐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14억 4천인데
그러니까 한 필지가 7억. 한 필지가 7억 2천. 와. 배마레가 갖고 있는 건 A와 B를 합치면 14억 6천입니다. 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익이 발생되면 저는 시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 시민들의 평균 이제 임금이 뭐 한 300만 원 네. 안 네. 됩니다. 평생 계산이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평생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집값이 최근에 막 집값 올라가지고 뭐 그것도 뭐 서울에 집값 올라서 막 돈 벌었다고 하지만은 여기하고 금액 단위가 다르잖아. 거기는 그렇죠. 시작 금액 단위가 다르잖아. 1년 3개월 만에 최소 14억을 벌었네요. 와, 주식 투자보다 더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이네. 이 아, 말이 안 나와서 내가 아무 말을 못 신화를 하고.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네. 한 달에 1억을 벌었습니다. 와, 한 달에 1억. 아, 진짜 부럽다. 지금 실투자 금액은 아, 진짜 부럽다. 실투자 금액은 1억 말이 3천씩. 1억 3천. 아. 여러분들 다들 진정하시고요. 자, 이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 32명 이 1,708억 원 비상장 주식 어떻게 형성했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거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사실 그 이 땅 박성민 구청장 전직구청장 현 국회의원 또 국토위 소속의 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 관련인이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재산이 따로 있나요? 그래도 제발요 의원님 나중에 제가 뭐 변호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네, 그래요. 그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보면 더 의혹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속 시원하게 다 좀 얘기를 해주고 가시죠. 예.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 비상장 주식회사 네. 벨마레 네. 제가 이거 찾는다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아. 그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찾기가 어렵죠. 상장 주식은 그렇죠. 엄청 쉬운데 네. 비상장 주식은 특히나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개인 이런 개인 회사 같은 곳은 거의 찾기가 네, 맞아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찾아보니 이제 울산 이제 법원에 네. 이제 등기부 조회를 했어요. 네. 네. 전국 이제 몇 개 서울부터 해서 쭉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울산을 해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벨마레라는 곳을 들여다 보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박성민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모 씨가 네. 사내 이사입니다. 네. 지분은 2분의 1. 지분도 나와 있나요? 예. 등기부에. 예. 아. 2만 주입니다. 1만 아. 한 주에 10,000원씩. 네. 2억입니다. 와. 1억이죠.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 박 씨. 아까 네. 토지 2분의 1 소유자. 네. 네. 요 분이 대표이사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가 등장을 합니다. 감사가 이모 씨. 네. 중구에서 전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대표이사 박 씨와 감사 이 씨는 한 집에서 주소지가 돼 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면 네. 부부로 보입니다. 네. 아까 모 PD님께서 부부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던데 예, 정확한 건 저희가 한 예. 번 더 한 번 더 해야 확인해. 되겠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운동. 예, 이 벨마레라는 회사의 본점은 다운동입니다. 그렇죠. 다운동이고 이 대표이사 박 씨와 네. 배우자로 추정되는 감사 이 씨도 이 집에 주소지가 아.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아 이거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고. 예.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설립이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네. 근데 토지 매입은 2주 후인 11월 1일입니다. 근데요. 네. 첫 번째는 회사 설립된 지 2주 만에 대출이 12억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대출 은행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감사 이 씨 네. 그리고 박성민 의원에 대해서 한번 중구청장 시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 은행 대출해준 은행이 네. 박성민 의원의 지역구이자 여기 출신입니다. 아. 여기에 있는 은행이고요. 병영에 있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이 씨 네. 전기사업 한데 있죠. 이분이
2017년경일 거예요. 2018년경일 겁니다. 네. 이 병영 지점 명예 지점장이었습니다. 아, 조금씩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예. 자, 이걸 뭐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합리적 의심만 할 뿐입니다. 합리적 의심만 할 뿐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없는 내용을 그렇죠. 의심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냥 사실관계만 저희가 나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 이 씨의 남편인 박성민 의원이 중구청장을 이선을 했던 곳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자체가 본거지 출신 지역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의원도 2번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 16년. 와, 중구 그래서 병영에서만. 일반 일반 시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출, 그것도 음. 토지를 81% 음. 14억 6천 중에 12억을 받고요. 이 회사가 설립된 지 2주 만에 81%인 12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 스타트업 대표이신 이태일 씨가 봤을 때는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프로세스랑 좀 비슷한가요? 아니 절대 아니죠. 일단은 법인이 이렇게 큰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 있거나 네. 그 부동산이 없으면은 진짜 유망한 기술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 특허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네. 받을 수는 있지만 10억이라는 넘는 금액은 네. 어렵죠 사실은. 당시 그때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감정을 했을까? 대출을 하면은 보통 은행에서 그 그렇죠. 뭐 대출 구매 네. 산정하는 데 있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주라는 거는 은행 자체 내에서 감정을 의뢰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점점 합리적 의심만 늘어나는 이 그리고 시가 있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1급 요건에서는 1급 요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에서 한 70%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 나오고 2급 요건 가야 한 65%에서 75% 3급 요건 가야 그래야 85%에서 90%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거 일반적이긴 한데 네. 물론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그 사람의 신용도나 그 회사의 신용도 그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뭐 담보 가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대출금 네. 한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그 박성민 국회의원 배우자 이모 씨 네. 이 보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목록을 보면 네. 제2금융권도 아닌 캐피탈 뭐 이런 생명보험 네. 또 모 캐피탈 네. 이런 데서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어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그 캐피탈이나 네. 1금융권 아닌 제2, 제3, 네. 제4 금융권 같은 곳에서 이런 대출이 조금 있으면 어렵죠. 신용도가 떨어지죠. 안 네. 좋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1금융에선 절대 빌리지 못하죠. 그렇죠. 특히나. 그 빌릴 수는 있지만 조건을 겁니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청산하고 오세요. 와라. 청산하고 오면은 돈 대출 내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렇게 캐피탈에서 빌린 돈이 많은데 저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울산 지역 언론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그 작년이죠. 네. 2020년 네. 8월에 네. 이제 국회의원 재산 네. 신고가 공개가 되고 예. 네. 실제로 이제 그 모 중앙 언론지에서 네. 이제 요 부분을 실제로 이제 기사화했었고 네. 그 이후로 뭐 특이할 만한 이 그때도 그 신문 기사에도 네. 제가 언급이 돼요. 네. 이런 네. 내용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따로 울산 지역의 언론사에서는 크게 연락이 없었어요. 추가 취재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예, 예. 지역 언론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럼 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처음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 이
울산 언론 너무 PD가 자꾸 자기 칭찬해 달래요. 아, 정말. 진짜. 야, 근데 김PD 이거 우리 방송하고 난 뒤에 뿌린다며. 참 네. 앞으로 좀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방송 나오고 난 이후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공직자라면 네 이제 사실 이제 법 위반이다 아니다 저희가 뭐 그렇죠. 재단할 수는 맞아요. 없지만 그렇죠. 근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음. 그렇고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네, 말씀하시죠. 공직자라면 사실 이런 부분은 의심을 살 만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 게 그래서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 공자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네. 그냥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 또한 공직자 신분으로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일반 시민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과연 박성민 의원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저희가 나중에 뭐 어떻게든 의원님이 연결이 되면 뭐 한번 의견이라도 들어보는 시간 좀 네. 가지면 좋겠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좀 너무 흥미진진한데 저희 발로코 보장합니다. 네. 의원님 저희 발로코 보장해요. 저희 출연해 주세요. 무대응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남겨야 돼. 발로코 아주 보장됩니다. 노련한 정치인이시라 무대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뭐냐 이거 두 가지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하나는 그 병령 지점 대출 네. 은행 네. 요 과정을 아, 한번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좀 취재가 확인을 필요하고. 네. 뭐 취재든 수사든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그 박성민 의원 내지 음. 박성민 의원의 배우자인 음. 이 씨 네. 와 네. 요 지금 벨말의 대표이사 박 박모 씨와 씨, 예. 감사 이 부부인 이 씨 네. 요 두 분의 관계를 한번 박성민 의원 집안과 이 박 씨 집안과 어떤 아. 관계인지. 미묘하게 근데 이게, 성도 예. 똑같네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 그 감사 이 씨는 전기 사업을 한다 했잖아요. 네네. 병령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박성민 의원 구청장 시절 때 네. 뭐 구청장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구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큰 사업을 하셨다 하니까. 예, 예. 네. 그렇고 놓고 봤을 때 박씨 이 두 집안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사실 이 동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동업이라면 동업할 수 있고 공동 투자라면 투자 네, 뭐 그렇죠. 투기일 수도 있고 네. 예 있는데 이거 어떤 큰 진짜 가족이나 아니면 완전히 가까운 지인. 이라도 쉽지 않을 텐데 네.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뭔가 두 분의 이제 관계가 두 집안의 관계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네. 더 이상 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박성민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면 이제 이 문제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공식적으로 울산 지역 외에 뭐 중앙 언론부터 해서 모든 언론에서 다 다뤄져서 그게 이렇게 조금 더 진실성을 확실하게 밝혀지는 절차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생각하시는 절차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선에 조금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뭐 저희가 뭐 불법이다 아니다 네, 이렇게 그런 재단은 얘기는 전혀 네, 한 적 네, 없습니다. 전혀 재단을 네. 할 수가 없으니 네. 합리적 의심은 가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네. 일반 시민들 시각에 봤을 때 네. 네. 이랬을 때 첫 번째는 본인들의 해명 해명 적극적인. 내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먼저 들어보고 네. 맞죠. 거기서 이제 이게 의혹이 네. 해명이 안 되면 네. 이제 각종 언론이든 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저는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걸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대출부터 이런 뭐 개발 호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확실하게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든 뭐 더 나아가서는 네. 수사거리가 되면 네. 수사기관에서도 한번 달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의원님 오늘 좀 거의 한 30분 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어우, 한마디 시간이. 네, 마지막 한마디 해 주시죠. 소감 네. 네.
사실 이제 그 공직자라고 해서 100%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공직자가 되기 전에 전과 후는 좀 달라져야 될 것이고 아, 두 번째는 공직자가 되었을 때는 네. 가급적이면 이 참외밭에서 신발끈도 묶지 마라.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거의 30분 넘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갈무리를 하기에는 다들 한숨밖에 안 나서 이게 뭐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나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 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마무리. 변호사님? 저는 뭐 오늘 사실관계 나열한 걸로 네.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네. 해주시고 네. 뭐 저희가 만약에 뭐 좀 더 미흡한 게 있다면 저희가 추가 취재 후에 네. 좀 더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많이 안 다루고 있어서 이게 이제 묻힐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죠. 오늘 그래도 우리 정치 팩토리에서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박성민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기대해 봅니다. 저는 뭐랄까 일반 시민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대출받아서 그거에 대한 차익을 가져간다는 게 과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네, 오늘 정치푹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발 한숨 쉬지 않는 방송, 좀 즐거운 뉴스로 좀 저희 찾아뵙는 내 세계는 선거 때까지 계속 한숨 쉽니다. 네, 그런 정치 팩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